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아오고 22년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쥐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반기가 저희 2021년도 상반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쥐띠이신 분들이 상담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한 해마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하반기에는 운이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대부분의 쥐띠 분들이 많이 상담을 오시고 용띠 분들이 많이 상담을 오셔서 조금 쥐띠에 대해서 2022년도 운세를 조금 일찍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보기에 부담스러울지 모를 이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이마에 중간에 어렸을 때 넘어진 흉터가 있어가지고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인상을 쓰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마에 흉터가 있으신 분들 초년운이 너무나 안 좋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코 정가운데 이렇게 흉터가 있거나 점이 있으면 인생 전반적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가리기가 힘들네요.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이제 이걸 좀 없애려고 해보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혹시나도 정면 쪽에 흉터라든가 상처가 있으신 분들, 코에 마찬가지입니다. 코 정가운데 있는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빼시면 됩니다. 하지만 코에서 조금 점들이 이렇게 비켜가신 분들은요, 그런 점은 복점이니까 굳이 안 빼셔도 돼요. 제 유튜브에 점 빼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쥐띠신 분은요, 21년도에는 태양불하고 해에 따뜻한 기운이 들어온 해라면요, 2022년도는 상문살이 들어왔습니다. 상문살이 들어왔다는 건요, 한 해에 상갓집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문살이 들은 해는 상갓집을 가시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상갓집을 가시게 되면은 상문살이 끼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지 말자는 건데, 왜 상갓집을 가지 말자고 하냐면요, 상갓집에 가면은 안 좋은 기운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다고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닌데요. 이렇게 상문살이 들은 해는 상갓집을 가면 100% 상문살이 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문살이 나쁜 기운이 내 몸에 묻어갖고 오면은요,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왜 갈수록 해갈수록 힘들어지지? 나쁜 기운이 쌓이면 먼지가 쌓여있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집안에도 나쁜 기운들이 많이 쌓이면 결국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뭐 불행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기운들을 미리미리 좀 청소하고 터치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신의 유전인자를 가진 나라라고 하죠. 예, 신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신께서 이렇게 나쁜 기운을 퇴치하는 방법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과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한다는 건 그거는 뭔가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전문 용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끼리만 쓰는 용어들이고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그런 전문 용어를 다 배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나쁜 기운을 털려면요, 소금 갖고는 안 털어지기 때문에 붉은 팥을 써야만 합니다. 귀신을 쫓는 데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죠. 붉은 팥하고 굵은 소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상갓집 갈 때 좋은 비방은요, 팥하고 소금을 가져가야 돼요. 혹시라도 조금 강한 기운이 나한테 달라붙었다면 집 방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머리 뒤로 소금을 던지는 겁니다. 소금하고 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를 여기다 뿌린다고 그랬는데요. 고춧가루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사실은 나쁜 기운을 털려면요, 고춧가루하고 약숙하고 소금을 태우는 겁니다. 이 태우는 매운내를 나쁜 기운들이 싫어하는 거죠. 고춧가루를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팥하고 소금을 가져가서 머리 뒤로 뿌릴 때 이 소금을 먹기 위해서 나쁜 귀신들이 떨어지라는 거죠. 옛날부터 오랫동안 묵은 거는 음식을 먹고자 필요한 건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귀한 게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을 머리 뒤로 뿌려서 떨어지라는 거죠. 근데 이게 떨어지면은 다시 또 붙어서 따라오면 어떡할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퇴마술 볼 때 보면은 뭐 중국에서는 호리병 같은 걸 뭐 이용을 하고 또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무슨 괴짝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머리 뒤로 3번 던지고 바로 내 앞에다가 침을 3번 퇴 뱉습니다.
이 침에다가 나쁜 기운을 가두는 거죠. 우리는 침이지만 보이지 않는 기운들한테 이게 강물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강물처럼 금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 기운이 강하면 웬만한 나쁜 기운들은 그냥 물리칠 수 있어요. 네, 귀신이 보이더라도 야 꺼져, 꿈에서라도 꺼져, 이렇게 하면 꺼지게 할 수 있는 나의 강한 기에 그런 것들은 다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쥐띠이신 분들은 상가집을 조심하시고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2부터 이제 고3까지가 제일 힘든 시기인데요. 이럴 때 굉장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칭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7세이신 분은 운이 좋습니다, 올해. 그리고 39세이신 분은 운이 좋지도 나쁘지 않은 세모운이기 때문에 작년에 하시던 일을 열심히 이어서 하시는 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근데 51세가 악운이에요. 악운이기 때문에 하던 일을 조금 줄이시고 하던 일만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막 늘리고 벌리는 거는 이럴 땐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63세도 운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75세는 세모운입니다. 2022년도 쥐띠 운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한 해의 운세가 나의 내년의 운과 후년의 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해에 들어오는 이 상문살이라는 장애물은 사람들마다 랜덤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내가 조심해서 피하는 거 미리 알고 피하시면은 훨씬 더 사는데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사 신전의 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소띠한테는 밝고 빛나는 태양이 떴습니다. 네, 해가 쫙 들어오는 기운이 들어오는 그런 해입니다. 소띠들 운세들이 전반적으로 3제도 나간 데다가요. 운세도 26세도 동그라미, 38세도 동그라미 2개, 그리고 50세도 동그라미, 62세도 동그라미, 74세도 동그라미입니다. 올해 소띠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됩니다. 네. 이사를 가거나 이직을 하거나 뭔가 창업을 한다면 신중히 생각하시는데요. 다음 해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일찍 창업하시는 건 괜찮지만 다음 해가 바로 악운이신 분들은 올해 초반에 시작하시고 말에 시작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50세이신 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51세가 악운이 되기 때문에 뭔가 창업을 하거나 이직을 할 것 같으면 올해 하셔도 되는데 상반기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올해 소띠한테 들어온 살들은요, 태양이 밝게 비치는 태양부라는 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밝고 좋은 기운이 쫙 내리비치니까 아마 그동안 조금 움츠리고 풀리지 않던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본인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운세가 좋으니까 일을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따뜻하니까 나는 속은 차가워도 괜찮아. 그리고서는 찬물 많이 먹고 찬 거 많이 먹고, 외형적은 따뜻한데 속은 차가우면 병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따뜻한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나를 좀 위해서 속 몸이 후끈후끈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약이라든가 아니면 보조식품이라도 한 제 지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올 한 해를 좀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일이 잘 풀린다고 직장에서 막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승진운이라든가 일이 좀 잘 풀리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잘 되면 좀 거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좀 잘 되면 아무래도 조금 으쓱해지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겸손할 수 있는 거, 이거 참 되게 중요하거든요. 벼는 이곳으로 고개 숙이듯이요, 잘 될 때 조금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잘 되면 주변 사람들은 항상 나를 시기하거든요. 조심하시고요. 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면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생길 건데요. 방심은 자만하는 그 틈새에 모든 걸 이룰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심은 금물이에요. 네. 매사에 모든 일을 할 때 완벽하고 철저하게, 운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결혼하신 분들, 방심하고 신랑이 나한테 잘한다고 아니면 와이프가 나한테 잘한다고 방심하다가 잘못하면은 이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소중한 거는요, 잘 지키고 내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 많고요. 구정이 되면, 행사가 되면 여자들은 가정주부 여자분들은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합니다. 나를 항상 시댁 식구들이 날 죽일 것 같다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진짜 이거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런 소리를 신랑이 무시하거나 들은 척 만척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만큼 힘들고 아프다는 신호거든요. 1차 가족은 나와 내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2차 가족이 이제 부모님과 형제지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절대 안 돼요. 예.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칼이 꽂히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해 명절이라는 좋은 날에는 서로가 좋은 덕담을 나눠주시고 서로가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 한마디씩 나눠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눠서 해야죠. 며느리만 다 하라는 법도 없고 딸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며느리 마음도 이해해 준다면 이런 고부간의 갈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토띠이신 분들 태양살이 들어왔지만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런 해 좋은 기운 많이 받아서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시고 매사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네. 좋은 말도 자꾸 하면 싫듯이 나쁜 말을 더 많이 하면은 아주 싫어지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런 해에 돈이 좀 잘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돈이 들어온다고 돈을 막 남한테 주거나 빌려주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간 돈은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나간 돈을 다시 받으려면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생각하시고 주세요. 예,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웃을 이렇게 돕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힘을 내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돈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힘을 주거나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소띠이신 분들은 태양의 기운을 마음껏 받으시고요. 하시고 싶은 일도 다 이루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건강을 잘 체크하시면 올 한 해 좋은 한 해가 돼서 내년에도 또 더 좋은 기운 받아서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소띠이신 분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 세상에 좋은 일들은 사람들한테 돈이라고 하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또 좋은 일, 많은 사랑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는 행복이 넘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 올리겠습니다. 네, 백운산 신전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소원 이루어지시라는 촛불을 켜고 저희가 밖에서 장군님이 지켜주시면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각 가정에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많은 힘이 될 겁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소리가 들리죠. 한 해의 운세를 미리 안다는 거는요, 내 팔자가 좋아지기 위해서 알고 있으면 꼭 좋은 거죠. 한 해의 운세라는 거는 운이 나쁠 때는 조심하고 좋을 때는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팔자를 더 좋게 살자고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이 나쁜 걸 알면서도 나쁠 때에는 뭔가 하고 싶은 게 막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운이 나쁜 때 하고 싶은 걸 막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만 들고 고생만 하고 손해만 보고 결과가 망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운세의 흐름을 모르고 한 해의 시작을 그냥 해버리다 보면은요, 시작하던 일과 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 해의 선택을 잘해서 보는 일의 팔자가 좋아지기 바라는 마음에 제가 한 해의 운세의 띠별 운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해의 운세라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 해에 내가 이 운세를 얼마큼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해와 그 다음 해 그리고 나의 미래에 연관을 주어집니다. 내가 늘 항상 말씀드리듯이요,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하고 그래야 미래가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나중을 생각해서 오늘 힘든 걸 참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나중에 미래도 참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의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오늘 행복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해야 할 일들을 잘 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분 좋고 행복하게 보내면 여러분들의 미래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올해 한 해를 잘 보내시려면 한 해의 운세를 꼭 참고로 보셔야 좋습니다. 올해 호랑이띠들의 전반적인 운세는요, 25세가 작년에 악운이었다면 올해 조금 좋아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세모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작년보다는 운세가 2배는 좋아지기 때문에 운이 좋아졌지만요, 그렇다고 아주 좋은 운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하거나 조심스럽게 시작하기에는 괜찮은 해예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아프고 힘든 해였다면 올해는 태세성금부살이 들어와요. 이거는 기쁜 일이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기쁜 일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밖에 안 생긴다. 그래도 기쁜 일이 없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있는 게 항상 좋은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긴다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요. 작년보다는 2배로 운이 좋아졌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운이 좋아졌으니까 무슨 일이든 생각 없이 막 저지르고 막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7세이신 분은요, 작년에가 운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내년 운으로는 악운으로 들어갑니다. 악운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일을 변화를 주면은 안 된다 이런 해예요. 이런 해에 이직을 하려고 하면요, 이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올해 직장을 다녔다라면 내년까지 이어서 다니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마음에 안 든다고 내년에 다른 데로 직장을 옮기면요, 옮기는 직장이 더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어차피 힘든 해라는 거죠. 이렇게 힘든 해인데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힘들면 그래도 다녔기 때문에 조금 덜 힘들게 보낼 수 있지만 새로운 곳을 찾아가면은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또 다니다 간두고 그러다가 한 5년 10년을 직장을 잃은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발 좀 참아주세요라고 저는 부탁을 했는데도 자기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간두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내년에는 악운이라서 힘드니까 37세이신 분들은 올해 하던 일들을 이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오히려 생깁니다. 이게 한 해 운세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던 일을 조심히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안에 좋은 결과가 오고 내 건강과 나의 안위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해에 이직하고 막 이사하고 창업을 하고 사업을 늘리고 벌리고 하면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힘만 들고 늘리고 벌릴 때마다 힘든 일만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손해를 보고 망하고 아니면 아프고 힘들고.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좀 약하게 말씀을 드려요. 올해 악운이니까 좀 조심하세요 라고 하지만 이렇게 악운인 해에는 사실은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고로 갑자기 죽기도 하고 가족들이 누굴 잃어버리기도 해요. 이 악운인 해는. 그게 운세 때문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요, 다른 식으로 또 해석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움직이거나 변화 주기보다는 오히려 하던 일을 조심스럽게 내 건강을 챙기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한 해를 잘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을 또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라고 다 악운은 아니죠. 네, 37세가 악운이고요, 73세가 악운입니다. 73세이신 분들은 69세를 잘 넘기고 이제 운이 막 좋아지려고 했는데 73세 때 나이가 이제는 100세 시대가 가면서 70대이신 분도 일들을 하십니다. 73세에는 조금 쉬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어나게 왕성하게 일했다가 넘어지면은 절대 일어나기 힘든 해이니까요. 이런 해는 건강을 좀 잘 체크하고 가시는 게 훨씬 좋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기운이 제일 잘합니다. 생각은 벌리고 싶은데 왠지 하고 싶지 않거나 왠지 가기 싫거나 아니면 먹기 싫거나 하기 싫은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내 기운에 움직이기 싫은 거는 안 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9세이신 분들 9수니까 나 올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에 겪는 장애물 중에 이렇게 태세성근부 살이라는 게 있고 아곤이라는 게 있다면요. 삼재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호랑이띠는 삼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재라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근데 49세이신 분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홉수라서 그래 하고선 아홉수는 굉장히 나쁘다라고 의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홉수에 진짜 나쁜 거는요. 19세하고 69세입니다. 사람들이 그 9세에 나쁜 것도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인데요. 운세가 12년에 한 번씩 돌고요. 12년에 한 번에 왕대박 운이 들어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보통 한 해는 좋은 운이 들고 한 해는 아무 살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고 10년 기준으로 보통씩 보기 때문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해서 9수를 기준으로 9수가 되면 나쁘다라고 하는데 진짜 나쁜 9수는 19세하고 69세입니다. 이것만 참고로 아시고요. 49세는 아무 살도 없고 운 자체도 세모예요. 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일이 다 나쁘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49세라도 올해는 운이 그래도 세모래. 세모고 기쁜 일이 조금 있다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더군다나 49세가 세모인데다가 내년까지는 운이 좋아요. 작년에 벌렸다면 올해는 다져가는 그런 시기, 그 다음에 내년에 조금 늘리고 그 다음에 또 다져가는 시기, 이렇게 운의 흐름을 알고 계시면 사는 게 매사 순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굴곡을 막 타고 그 다음에 쫄망하고 팔자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자는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거고요. 사주는 정해진 겁니다. 유전인자 같은 거죠. 예, 그리고 61세이신 분들은 작년에 호랑이띠들이 굉장히 아군이고 또 아플 수도 있었고 힘들었다면 올해 조금 나아진다는 거. 그리고 85세이신 분도 세모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호랑이띠의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호랑이들이 아군이거나 운이 보통이기 때문에 뭘 왕성하게 시작하는 기운보다는 조금 하던 일을 유지 발전하거나 좀 잘 다져가는 그런 해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힘든 해가 되면 다음에는 또 운들이 아주 좋아지니까요. 23년도를 기대하시면서 22년도에는 좀 다져가고 이사라든가 이직을 하거나 또 혹은 상갓집, 병문안, 애난집도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해를 잘 보내시면, 하루를 잘 보내시면 매일매일 행복한 날이 되니까요. 매일 걱정 근심하면서 걱정하며 사는 미래가 아닌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는 팔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야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들이요, 작년에는 천구살이라고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아플 수가 있었어요. 급하게 다니다가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은 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엔 천구살 때문에 몸이 아플 수 있다면 2022년도에는요 또 아프는 살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작년부터 올까지 내일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미리 건강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죠. 병보살이라는 게 22년도에 들어왔는데요. 병보살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아픈 환자랑 접촉하거나 아픈 사람이랑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아픈 환자한테 면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여행을 간다거나 이렇게 가가지고 병이 옮아서 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죠. 작년부터 시작된 이 건강적인 문제, 작년에는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아팠다면 요번엔 또 아픈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또 아픈 나라로 여행 가는 겁니다. 이런 해에는 이런 병보살이 있기 때문에 먼 길을 간다거나 조금 아플 수 있는 곳들은 피해서 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끼띠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격이 사실은 조금 온순한 듯 하지만 성격들이 있으세요. 좀 강한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온순해 보인 듯 하지만 사실 토끼띠이신 분들에 대한 이런 성격적인 문제는 조금 본인들이 릴렉스하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요. 아플 때일수록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신님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나고요. 몸이 건강히 회복이 됩니다. 저는 이런 기적을 너무나 많이 맛봤고 주변에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기적을 맛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안 아프게는 아프게란 말이 들어간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아픈 기운을 불러들인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도와주세요 하면은요, 제 병이 나아갈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체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서요, 의학적으로는 못 고치더라도 절대 죽지 않거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약으로만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 이 정신과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좋은 것들 많이 생각하시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토끼띠 신분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운은 괜찮았어요. 다들 좋았어요. 다들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천구살이라는 게 좀 쉽게 잘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24살, 60세이신 분은 아군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운세는 정해져 있어요. 토끼띠가 다 운이 아군이다가 아니라 24세하고 60세의 토끼띠는 아군이다. 이렇게 아군인 해는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고 실제로 죽을 일을 겪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라는 부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옛말에 병은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코를 끙끙 앓으면은 더 병이 커져요. 아프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디가 어떻게 해서 아프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서로 의사소통해서 내가 나을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해에는 이직, 이사, 창업, 확장, 먼 여행 등 일을 벌리고 늘리는 거 막 하시면 벌리고 늘릴수록 힘만 들고 돈도 들어가고 고생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에는 하던 일 열심히 하시고요. 지저분하거나 정리정돈하는 기는 좋습니다. 집을 사거나 하는 기운보다는 집을 팔거나 정리정돈하는 거는 괜찮은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의 흐름을 잘 따라서 사시면은 한 해가 또 잘 넘어가면 그 다음 해가 또 좋은 일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올해 악은 조심하시고 올 한 해를 그냥 건강하게 잘 보내겠다, 잘 보내게 도와주세요라는 부탁을 하고 사시면 오히려 그 안에서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72세이신 토끼띠분 올해 운이 아주 좋아요. 36세, 48세, 72세 토끼띠들은 운이 좋으니까 하시고 싶은 일들은 열심히 하시되 건강관리를 좀 잘 하시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는데 이럴 때 깜짝 놀라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이게 또 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병은 약도 없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깜짝 놀라서 병이 돼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깜짝 놀라면 여기 인터넷에 백운산 신녀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건가 하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느덧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건강하게 오래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은 듬뿍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일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저를 건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복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촛불 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띠별 운세를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또 해마다 공부하면서 또 업그레이드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띠별로 한 해 운세를 잘 넘기기 바라면서 또 좋은 일이 있을 땐 좋은 걸 또 잘 받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용띠 22년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띠들은요, 올해 운세들이요, 전반적으로 운이 좋습니다. 23세, 35세, 47세, 59세 다 운이 좋아요. 동그라미가 2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올 때는 운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12년에 한 번 들어오는 용덕운 대박운과는 달리 이렇게 동그라미가 2개인 해는 사람들이 보통 다른 무속인들은 대운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힘들다 하신 분들은 83세이신 분만 세모이시고요. 다 운이 동그라미 좋으니까요. 올해 영대이신 분들은 하시고 싶은 일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운을 잘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운이 좋을 때, 운을 받고 싶을 때 해야 할 행동 7가지를 올려놨으니까요. 참고로 그 영상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띠들은 올해 운이 좋아서 대부분 하고 싶은 일들을 해도 좋은 해입니다. 46세이신 분이
진짜 2021년도에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이때 힘든 것들을 잘 이겨내신 분들은 47세 바로 운이 아주 좋아지니까요. 항상 이럴 때 힘든 해가 있다면 좋아진 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운의 흐름을 잘 알고 살아가면은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용띠한테 12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삼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삼재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해주지 않아요. 넘어야 할 재가 3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그의 운세가 좋으면 잘 넘어간다, 모든 일이. 그래서 운이 좋을 때 삼재는 복삼재, 운이 나쁠 때, 악운일 때는 잘 넘어가야 되는데 악운이야, 힘들어.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격이잖아요. 그럴 땐 보통 악삼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22년도에 용띠이신 분들은 삼재가 들어왔지만 운들이 비교적 좋으니까 복삼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항상 매사에 성급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조심하시는 분들은 살면서 크게 나쁜 일들을 겪지 않고 사는데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잘 넘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많이 보니까 항상 매사에 어떤 일에 변화를 줄 때는 3번, 4번, 5번씩 생각은 하시고 변화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성급한 사람들은 일장일단은 있어요. 물론 성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가 많고 손해가 많이 보는 대신에 추진력은 좋아요. 어떤 일을 탁 밀고 나가는 추진력은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거나 할 때는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서포트를 좀 잘해준다면은 아마 사업적으로 일하기에도 또 좋은 그런 상호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청구살이 올해는 들어왔어요. 올 한 해 들어온 장애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장애물은 한 해에 들어오는 장애물이에요. 근데 이게 랜덤으로 들어와요. 용띠들 뭐 2월, 3월 좋아요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해가 바로 들어오자마자 청구살이 들어와서 와장창 다치고 넘어서 병원에서 1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해에 이 장애물을 못 건너서 이렇게 되면 되게 한 해를 또 힘들고 우울한 해가 되는 거죠. 올해는 천구살이라고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는 여기가 있고 다리는 뒤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넘어지는 거거든요. 항상 머리와 다리가 항상 일자로 같이 또박또박 걸어가야 넘어질 일도 없고요. 신발도 미끄럽지 않는 신발로 조심조심 가면은 이런 일들은 피해갈 수 있어요. 누가 피하냐? 본인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급하니까 불법 유턴해가지고 쌩 가면은 와장창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나고요. 내가 불법했기 때문에 내가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조심하라고 그랬지 보살이 저기 신녀님이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좀 천천히 신호등 지켜서 천천히 가면 똑같이 일어날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뒷차가 받아주면 생유가 됩니다.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순간의 선택의 찰나에 생이가 되느냐 쫄망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올해 용띠이신 분들은 매사에 좀 천천히 릴렉스하게 가시면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다 넘겨갈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청구살, 백호살 뭐 이런 살들, 세파살 이런 살 드러내네 또는 아곤이 내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죽기도 해요. 죽기도 하고 장애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막으려면은 내가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손님들은 제가 그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부적을 일일이 내려드리긴 하지만요. 그거를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조심하면 100%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기운이 제일 잘 알아요. 나 이상하게 가기가 싫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꼭 안 좋은 일 있잖아요. 가기 싫을 때는 그냥 가지 마세요. 그래도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서 힘든 일을 겪을 것 같으면은 뭐하러 갑니까? 조금 뒤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힘든데도 그냥 꼭 가야 된다고 가셨다가 꼭 그런 일 겪어요.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 겪은 사람들 꼭 가기 싫더라예요. 하기 싫더라. 먹기 싫더라. 내 기운이 제일 잘하니까 가기 싫을 경우에는 과감히 가지 말거나
아니면 좀 피해가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올해 용띠 청고살이 들어왔지만요, 거기다 삼재도 들어왔지만 올해 운제차가 좋기 때문에 잘 넘어갈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고 싶은 일들, 또 해야 할 일들, 그날 해야 할 일들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정해놓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즐겁고 재미나게 사시면 본인의 미래는 재미나고 즐겁게 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올 한 해 용띠이신 분들 건강하게 좋은 운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해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뱀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세, 69세가 2021년도에 최악의 뱀띠의 운세라고 했다면요, 2022년도에는 운세들이 비교적 또 바뀝니다. 사람들이 3대는 좀 안 좋구나라고 생각했는데 3대가 다 나가면 바로 곧 좋아질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삼재가 나가도 운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의 운에 따라서 운이 악운인해가 있습니다. 근데 삼재가 나와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악운에 걸리면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돈까지 막 들여서 쏟아부어서 하면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삼재 때니까 조금 조심했다가 다음에 운이 좋으니까 막 쏟아부었다가 또 쫄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얘기하면 그랬잖아. 40대에 잘 나갔어. 옛날엔 돈 많이 벌었어. 근데 대부분의 나이들이 이렇게 46세가 되는 해에 돈을 많이 까먹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46세의 사람들이 실패 운들을 많이 겪는다면요, 또 55세 이런 해를 또 겪습니다. 지금은 퇴직이 65세 이렇게 됐지만 과거에는 52, 3세 퇴직이었어요. 그래서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퇴직금 타가지고 사업했다가 55세에 쫄땅땅 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나기 힘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기당해서 망하고 뭐하고 망하면 이 55세 때 무너져 버리면은 말년운이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주의 말년 운세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한 해의 운세를 잘 못 겪으면은 말년 운세가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순간순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의 흐름을 꼭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주를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2022년도에요. 뱀띠는 아무 살도 안 들어왔어요. 아무 살도 안 들어오고 삼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해에 편하고 잘 지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해에 46세하고 82세가 악운입니다. 어머님이나 부모님을 모신 분들, 혹시라도 조금 먼데 여행을 가신다거나 뭔가 새롭게 뭐 변화 주고 싶어 하시거나 좀 아프시다고 하면은 빨리 병원을 모시고 가거나 이렇게 조금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아무리 불러도 내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찾아뵙고 해드릴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82세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70세이신 분들은 69세, 21년도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면 이제 2022년도에는 한숨을 좀 돌이켜서 쉴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이제 조금 지나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실 수가 있고, 또 잘 보내면 또 2023년도에도 또 운이 좋습니다. 58세가 되시는 뱀띠이신 분들은요, 올해 운이 세모입니다. 운이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무해무덕이라고 하죠. 크게 나쁜 일도 없고 크게 좋은 일도 없지만 그래도 하던 일들이 그냥 술술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해다. 아무 살도 없고 또 아무런 삼재도 없으니까 하나의 장애물도 없고 운이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으니까 그냥 하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슬슬슬 잘 넘어가는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50이 지나가면서는요, 회복되는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30대, 20대는 세포가 왕성하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날수록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50이 넘어가면은요, 세포가 재생되지를 않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 해가 갈수록 더 건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0이 넘어가면은
더 힘들어지겠죠. 네. 육체적인 거, 자연적인 거는 퇴화해가는 시기입니다. 더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내 건강을 내가 스스로 건강할 때 잘 챙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내일을 위해서 내 건강 챙기고 하고 싶은 일 즐겁게 열심히 하고 살자. 이게 저의 사상입니다. 네. 46세가 되시는 뱀띠는 46세 2022년도 운이 아군입니다. 그래서 몇 월 달 나쁘고 몇 월 달 좋아요. 이런 거는 그냥 재미를 보셔야 돼요. 나쁜 기운들은 항상 내가 방심한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0.5초 사이에 내가 확인하지 않고 사인하다고 보면 오히려 그냥 당하기 일쑤인 게 요즘 세상이거든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부동산 사기를 맞아요. 예. 계약서를 썼는데 아니 그 계약서에 글 하나만 잘 봐도 이거 사기인 거 보이는데 그거 하나 잘못 보고 자기가 괜히 사인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덤탱이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매사에 모든 걸 확인하시고 이런 해에는 늘리고 벌리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뭔가 늘리고 벌리고 막 집을 사고 막 차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 할수록 힘든 해가 돼요. 22세 뱀띠는 좋거든요. 22세 뱀띠가 운이 좋으니까 올해 뱀띠들은 운이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2세 뱀띠는 운이 아주 좋고 34세는 세무입니다. 예. 2021년도에 33세의 뱀띠가 굉장한 아군이었다면요. 34세는 삼재도 나갔죠. 나쁜 살도 없죠. 숨이 좀 트일 겁니다. 그래서 34세 운이 좋아지면서 35세, 36세 이렇게 운이 좋아지니까요. 34세이신 분들은 올 한해 숨을 좀 고르실 수가 있지만 과하게 과장되게 일을 벌리는 거는 한 번 더 다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극과 극일 때 전화위복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아군인의 어떤 사람들은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IMF 때 부자 된 사람이 있듯이 이런 아군인회에 더 돈을 벌 수 있어요. 하던 일을 열심히 한 사람,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일은 막 벌려요. 성급한 사람들은 늘 손해예요. 성격이 급해서 일단 지르고 보고 일도 여러 가지 하고 보면 나중엔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급하신 분들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고 벌리고 늘릴 것 같으면 제 말을 꼭 귀담아 들으세요. 뱀띠는 올해 아무런 나쁜 살도 없고 삼재도 없기 때문에 올 한 해 즐겁게 보내시면서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시면은 그 다음에는 운이 좋기 때문에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배불리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내일로 일이 미뤄지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오늘 일 내일로 미루고 배불리 먹고 내일로 미루고 하면은 그 일은 언제 한다는 얘기죠. 내가 할 일을 오늘 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가서도 오늘 하실 일은 오늘 하셔요.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정해놓고 하시는 거야. 어떤 착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일을 주면 다 맡아서 해. 그러다 보면 다 많은 걸 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괜히 욕만 먹으니까 내가 말을 하셔야지. 나는 오늘 요 정도밖에 못합니다. 요 정도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미래 시대는 내 의사표시를 잘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겁고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띠별로 정확하게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인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뱀띠이신 분들 2022년도 아무 살도 없고 모든 게 순탄하지만 46세이신 분하고 82세이신 분은 꼭 조심하세요. 22세만 운이 아주 좋고요. 34세, 58세, 70세이신 분은 운이 세모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2년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요. 중요한 일이 있죠. 대통령 선거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 한 표 한 표가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남길 역사가 된다면 이 소중한 한 표 잘 생각하시고 찍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에 말띠의 운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띠들은요, 12년에 한 번 들어오는 용도곤이라고 해서 만사 형통운이 들어왔거든요. 신께서는 12년을 10달에 쪼개서 해마다 들어오는 살들이 있어요. 이 살들이 들어오는 장애물이죠. 사람들이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운세가 바뀌고 다음의 운세까지 연결되어지는, 이것을 우리 팔자라고 합니다. 사주와 팔자는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일 경우에는 말띠들이 만사형통운에 대운이 들어온 해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다 2개였기 때문에 말띠 운세이신 분들은 올 한 해 정도는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좋은 일 한 가지 정도는 꼭 생길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요. 하고 싶은 일을 조금 올해 마무리를 지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내년에 말띠의 운세는요, 내년에는 백호살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12년에 한 번씩 삼재라는 한 해의 장애물들은 없지만 내년에 백호살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외부로 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몸 내부에서 아파서 피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치든 아프든 피를 보게 하기 때문에요, 2022년도에는 내 몸을 아끼고 살이셔야 돼요. 혼자서 하던 일들이, 잘하던 일도 조금 위험한 것 같다면 둘이서 같이 하시고, 이렇게 백호살을 잘못 넘기시는 분들은요, 혼자 뭔가를 조립하다가 스텐이 탕 튀겨서 눈이 장님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피를 보기도 하고 엄청난 상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애 죽기도 하겠죠. 물론 상해를 잘못 입으면요. 또 아니면 몸에 아픈 병이 있으면 이게 드러나는 해이기 때문에 몸이 좀 아프다 싶으면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픈데 참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플 경우에 병원에 가시면 작은 거 같은 경우는 빨리 수술해서 나을 수 있는데, 이거를 참다 보면 큰 병이 돼서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작은 구멍을 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플 때 미리 병원 가셔서 간단한 치료 정도 같은 경우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살이시고 급한 마음에 외부로부터 상해 입을 수 있으니까 매사에 천천히 릴렉스하게 법규를 잘 지키고 신호등 잘 지키고 가면은 일어날 일들이 조금 작게 일어나거나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크고 나쁜 일들이 있으니까요,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신비하게도 자기가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는 기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에는 내가 좀 가기 싫다, 너무나 가기 싫은 곳은 가지 않는 게 좋고요. 나 너무 하기 싫은데 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먹기 싫을 때 안 먹는 게 좋겠죠. 먹기 싫을 때 먹은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체합니다. 먹기 싫을 때 먹으면 꼭 그렇고, 하기 싫을 때 하면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말띠이신 분들은 한 해에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백호살이요. 사람들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크기는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있어요. 그 선택이라는 것은 0.5초, 우리 찰나라는 순간이죠. 0.5초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순간 선택할 때 항상 규칙과 룰을 잘 지키시면은 큰 해는 없습니다. 근데 그 규칙을 순간 찰나에 어길 시에 굉장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나의 건강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매사에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급한 사람은 항상 급한 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요. 급한 사람일수록 매사에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시면 실수는 적어지고요. 실패 확률도 적어집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급한 일을 천천히 릴렉스하게, 내 마음에 여유를 가지면 뭐든지 여유롭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띠이신 분들은 건강을 잘 챙기시고 아프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2022년도에 말띠들은 21세도 운이 좋습니다. 이렇게 운이 좋을 때는요, 나쁜 살들이 들어와도 운이 좋으니까 조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운이 악운일 때는 이런 나쁜 살들이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고 나쁠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크기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요, 33살은 악운입니다. 이렇게 악운이 해는 내가 많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기 때문에 이직이나
창업, 이사, 뭐 새 차를 바꾼다 등 이런 것들을 하면 뭔지 모르게 내 스스로가 꼬이고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할 것 같으면 올해 하시고 2021년도 하시고 22년도로 미루지 마시고 2022년도에 할 것 같으면 2023년도로 살짝 미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해에 창업을 하거나 확장을 하실 경우에는 손해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쉬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45세이신 분은요, 운이 동그라미 2개이고요. 57세이신 분도 운이 동그라미 2개입니다. 근데 69세이신 분들 아군이에요. 예. 9수에다가 아군인데다가 백호살이니까 엎친 데 겹친 격 겹겹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애는 특히나 건강을 많이 유지하시고 또 69세이시니까 일을 많이 벌리거나 늘리거나 하지 않으시는 게 정말 좋겠죠. 특히나 건강 조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프면 빨리 병원 가시고요. 그래서 69세 잘 넘기시면 또 70세부터 또 10년을 잘 넘긴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그래서 69세 악원 잘 넘기시고요. 81세이신 분들도 운은 좋습니다. 이렇게 운이 좋을 때는요, 나쁜 살도 무예무덕하게 넘어가지만 악운일 경우에는 더 힘들게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런 나이에 혹시 있을 경우에는 옆에서 얘기 한마디 해주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너 악운이니까 좀 조심해. 예. 그리고 서로 나쁜 일은 조심하는 걸로 공유하시고요. 올해는 운이 좋으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람들이 띠별로 들어오는 운을 가지고 나이대별로 다 똑같은 줄 아는데요. 틀려요. 예. 나이대별로 또 운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운세를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내일의 나를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선택하실 때도 좀 더 진지하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선택하시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거니까요. 조급한 마음은 조금만 뒤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양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띠 드디어 12년 만에 한 번 들어오는 대운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 대운을 잡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운이 좋아요. 동그라미 2개 할 경우는 운이 좋습니다.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12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용도군이라고 만사대법군이 있습니다. 이거는 12년에 한 번 들어오기 때문에요. 항상 해마다 전해에 세파살이라고 힘든 살을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신께서 꼭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시고요. 전에 힘들었던 일들을 올해는 막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띠 운세에 이렇게 용도군이 들어오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네. 지금 양띠들의 운세의 끝물에 와 있어요. 12월하고 1월 달까지는 아직은 요 세파살이라는 게 완전히 끝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구정 전날까지 시비 싸움 조심하시고 누군가 나한테 시비 걸고 싸움 걸고 그러면 요 사리 때문에 그런가 하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정이 좀 지나가면은 싸워서 힘들었던 일들이 잘 해결이 될 수가 있지만 올 구정 전까지 요 살들을 잘 피해 가시면 내년에는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파살이라는 나쁜 살은요 1년 12달이지만 방심한 시기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구정 전날까지 전날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구정 전날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정 전날 이사를 맞으면 대운이 들어오는데 나쁜 일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정 전까지 피할 거는 잘 피하시고 뭘 하고 싶으시다. 응? 막 지금 막 움직이고 싶고 뭔가 막 왕성하게 하고 싶으시다. 양띠이신 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고 새해 이후부터 뭔가 하셔도 됩니다. 그때 하시면은요 조금씩만 노력해도 갑자기 일이 잘 풀리고 조금만 노력해도 결과가 좋아질 텐데 이거를 못 기다리고 동짓달이면은 한 해 운이 싹 나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믿고 12월 말쯤 1월 달에 섣부르게 시작하신 분들 이상하게 한 해를 힘들게 겪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러 와요. 올해 운이 좋은데 왜 힘드세요? 그러면은
초반에 시작한 거예요. 일찌감치 일을. 조금만 늦게 시작했어도 좋은 건데 이걸 못 기다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듯이 그 순간을 좀 참으면 잘 풀릴 수 있는 일들도 순간을 못 참아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조금만 참고 조금만 뒤로 미루고 2022년도에 하세요. 정확하게 한 해 운세가 다 끝나는 거는 음력으로 치셔야 됩니다. 1월 1일 음력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주풀이 할 때 본 게 명리학이에요. 명리학이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자기네들끼리 해석할 수 있는 거를 또 사계절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입춘의 나이 1살 먹고 동짓날이 끝난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정확한 거가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 민족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 이 무속인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당군 할아버지를 섬기는 사람 대종교인들 뭐 1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까지 말살시키자고 해가지고 머리도 자르고 학교도 가서도 한국말도 못 쓰고 일본말 쓰게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 우리의 원래 전통적인 것도 다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많이 바꿔서 뒤바뀌어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원래 신한테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하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면 어떡하지, 힘들면 어떡하지, 내가 앉아서 안 되는 기운, 힘든 기운들을 이렇게 들어오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한 해 운세가 좀 기울어진다면, 새해 운세가 들어온다면 이 동짓날에 두 운세가 교차하는 점이에요. 12월하고 1월은 두 운세가 교차하기 때문에 운세 두 개가 나쁜 게 교차해버리면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도 요때입니다. 그러니까는 매사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조그만 방심하는 그 순간에 안 좋은 길을 탁 맞고 1년을 힘들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예. 양띠이신 분들 2022년도 한 해 대박운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해는 좀 움직이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해 전에 운세가 나빠가지고 이런 해 계속 쉬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해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거나 움직이시면 훨씬 좋은 해입니다. 좋은 기운, 좋은 운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때 많이 쌓아놓은 걸로 12년을 힘들어도 잘 버틸 수 있게 여러분들 대박운 많이 받으세요. 왕대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참 좋습니다. 저도 이런 해 좋은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좋은 힘 때문에 또 한 해를 또 넘어갈 수 있는 기운과 에너지가 됐습니다. 이게 또 기틀이 돼서 또 좋은 일을 찾아가는데 많은 디딤돌이 되기도 하니까요. 좋은 일 바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뜻, 꿈, 소원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원숭이띠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숭이띠는요, 1년 동안 한 해를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새파살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께서 귀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요, 이 살이 하는 일은요, 주변의 상황으로 우한, 고통, 질병, 아니면 또 이유 없이 아프거나 또 시비 싸움, 싸움 구경, 말 한마디도 잘못 얹으면요, 구설수의 관제 구설수, 혹은 무슨 일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손해가 일어나는 손해수, 또 아니면 시비수의 관제 구설수도 나오지만요, 이걸로 인해서 이별수도 생깁니다. 예.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을 하거나 부부지간에도 괜히 싸우게 되면은 우리 고만 살아, 이혼해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이 살이 들어온 해입니다. 이 살이 들어오기 전조진상은 작년부터 사부살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이게 조금 더 극성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해에 조금 참으시면 됩니다. 아니 왜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지? 아니면 왜 싸움이 들어오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살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게 만들거나 내가 싸우는 마음을 만들거나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나쁜 살들이 있는데 이런 살들이 올해 나를 또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은 싸워서 힘들고 한 해를 어렵고 망치고 갈 수 있는데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요, 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다는 거죠. 19세가 되면은요, 이 세파살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고3이 되면은요, 이상하게 날씨도 춥고 힘들고 아프다고 하죠. 고산병이라고 흔히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에 들어오는 세파살이 하는 일입니다. 특히 19세인 고3들한테는 꼭 들어오는 살이 이 세파살이고요. 항상 19세가 되면 들어오는 살이기 때문에요. 내가 19세가 됐거나 아니면 주변에 학생들이 있는 경우는 참고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19세가 들어오면은 이게 이 사람한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족이 전체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들 조심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19세, 31세, 43세, 55세, 67세, 79세이신 분들은 가족들 간의 싸움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런 해 뭔가를 일을 도모하거나 일을 벌리거나 하면 손해수가 생긴다는 거. 이렇게 세파살이 들어오는 해는요, 대부분 운이 아군입니다. 네, 아군이거나 아니면 조금 운이 괜찮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파살이신 띠들은, 원숭이 띠들은 전체적으로 운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아주 좋다? 좋다는 절대 아닙니다. 웬만하면은 제가 이렇게 한 해에 늘리고 벌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왕성히 하면서 화를 내면서 싸워가면서 막 부딪히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한 해에 힘든 일만 제대로 다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제가 사실은 이 55세에 이 세파살을 겪었는데요. 이 세파살 겪던 해에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탈들을 한 해에 다 겪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괴롭혔고 재물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났고요. 그로 인해서 관제고사수도 생겼고요. 그네 주변의 상황에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우한 고통에 일어날 수 있는 최대치 나쁜 일들은 다 일어났고요. 이에 들어온 살들로 인한 피해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냈는데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다음 해에 운이 좋기 때문에 또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한테 저처럼 이렇게 힘든 일을 겪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잘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라고 제가 이렇게 세파살인 해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잘 피해가는 방법들을 알려드린 겁니다. 55세, 옛날로 치면은요, 인생의 55세 이전이 정년 퇴직이었습니다. 지금은 62세, 65세까지도 정년 퇴직이 가는데요. 옛날에는 이 정년 퇴직할 때 퇴직을 하고서는요, 퇴직한 돈으로 사업을 대부분이 벌렸습니다. 이 사업을 벌려가지고 망해먹은 나이가 이게 바로 55세이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말년 운세가 됐고요. 이 55세 한 번 넘어지면은 정말 다시 일어나거나 살기가 힘든 해가 이 55세의 아군 세파살이었습니다. 나머지 운세는 다 거의 다 세모이지만 19세하고 55세가 최고의 아군입니다. 운 자체도 아군인데다가 세파살로 힘드니까요. 요 한 해를 잘 넘기면 2023년도에는 오히려 모든 일을 회복해주는 또 대운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좀 참으세요. 변화 주고 싶은 마음, 이직하고 싶은 마음, 창업하고 싶은 마음, 확장하고 싶은 마음, 욱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 다 참으세요. 성격이 급한 사람인들 좀 참으세요. 이럴 때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고 매사에 다독 두들겨 가시면요, 오히려 이 두들긴 끝에 전화위복이 됩니다. 세파살이신 55세이신 분들이 오시면 신점을 볼 때에도, 사주를 볼 때도 좀 더 진작에 봐드리고요. 정말 조심하세요. 저희 신도들이 같이 저랑 이 해를 넘어갈 때 오히려 그 전에 힘들었던 일들을 좀 잘 정리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해로 전화 위복시킨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파살이는 아군인 해는요, 조금 힘든 일들은 좀 정리하시고 그동안 막 너저분하게 늘려놨던 일들을 정리하고 하나씩 안 되면 정리하고 치워가고 주변을 돈독히 하시면 오히려 그 안에 있던 것들이 활짝 꽃을 피우기 위해서 좋은 해입니다. 그렇잖아도 힘든 해에 내가 막 늘리고 벌리고 화나는 대로 싸우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성격이 급하니까 막 일을 벌리고 손해를 보고 돈을 빌려서라도 뭔가를 막 늘려버리면
정말 이 모든 것이 나한테 다가올 최고의 아군인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해를 잘 보내시는 것이 앞으로 내리 10년을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이 더 많겠죠. 새빨살이 12년 중에서 제일 나쁜 살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고 이렇게 해도 힘들고 어차피 힘든 해인데 이거를 긍정적이게 잘 다듬어서 가면은 다음 해에 더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면은 부딪히는 대로 나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43세 이때들 결혼하신 부부들이 많이 싸웁니다. 이때가 가장 예민해요, 부부들 사이에서. 이럴 때 부부싸움 하고서는 헤어지고 또 한참 지나고 나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해에 부부싸움 할 때도 한 번 더 참으시고 이게 이런 살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은요, 또 그렇게 해서 한 세상 사실 수 있는 부부의 연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요해 요걸 못 참고 연을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31살이신 분들은요, 제가 결혼하시려면 조금 31살 지나서 결혼을 하시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20대 초년에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요. 어차피 일찍 결혼하면은 일찍 겪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31세는 잘 사귀던 연인 관계에도 싸우고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를 잘 넘긴 연인 관계들이 다음에 결혼하면 더 좋은 거죠. 19세, 55세는 최고의 아군입니다. 나머지 때이신 분들은 운세가 세모이니까 어쨌든 매사에 조금 진중하시고 조심하시고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시는 것이 한 해를 잘 보내는 비결이고요. 올 한 해를 잘 보내면요, 13년도에는요 12년에 한 번 들어온다는 만사 대박운 용도군이 들어옵니다. 우리 이렇게 잘 되는 해에 뭔가 일을 벌려서 좋은 일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힘든 해에는 한 번쯤은 좀 천천히 길을 걸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올해 새빨살이 드신 원숭이띠이신 분들은 올 한 해를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군이라고 다 나쁘다고 미리 기죽지 마시고요. 아군인 해는 조심할 거 조심하시고 지저분한 거 정리하시면 오히려 전화위복이라는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닭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닭띠 운세들이요, 작년에 비교적 좀 좋았습니다. 근데 닭띠한테 들어온 장애물은요, 삼재라는 거하고 오기부라는 살이 들어왔는데요. 이 살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요, 주변의 상황으로 괜히 우왕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살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라고 말을 하시면은 그 우환은 신나서 더 생기는 거예요. 더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환? 야, 뭐 늘 있는 게 우환 아니야. 혼자 살아야 아무 우환도 없어요. 혼자 사는 것 자체도 우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환이란 건 항상 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은 다 그런 거 한번 겪지 않고 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에이, 이 또한 잘 넘어가겠지. 이 또한 잘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신한테 부탁하고 그냥 긍정적인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 나쁜 일을 겪으면 자꾸 이걸 계속 그 일을 생각을 해. 똑같은 무슨 일 할 때도 그 일에 대한 징크스처럼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떨어지질 않고 계속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1년도 오기보살은 지나갔고요. 2022년도는 새로운 살이 들어옵니다. 사부살이 들어와요. 이 사부살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런 살이 들어오면 속에서 우욱 하고 나 한판 싸울까? 그 전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그냥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신나게 싸움판 하고 싶다든가 내가 저것들을 그냥 나도 한판 붙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신나서 쌈 구경하는 거. 제일 재밌는 게 또 쌈 구경이라고 하잖아요. 쌈 구경 한다거나 그러면 괜히 파편 튀어요. 그리고 싸우는 거 말리다가 괜히 오히려 또 간제고설 엮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그런 일 안 생겼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으시면 되는 거예요.
에휴, 제가 왜 나한테 시비 걸지? 아, 정말 기분 나쁜데? 이렇게 하면 싸움이 커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 아, 내가 올해 사부살이 있다더니 시비를 거는 거구나. 그러고서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 사부살 때문이야. 사부살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애 커플들, 연인 커플들은 싸워요. 싸우고 헤어지고 싸워서 기분 나빠서 직장 때려치고 딴 데로 옮기면 이 살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딴 데로 옮겨도 똑같이 시비 싸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냥 다니던 곳에 다니면서 시비 걸면은 사보살이 있어서 그럴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게 말로 해서 넘어가면은 훨씬 더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모르면은 싸우게 되고 이혼도 하게 되는데 알면은 아무 일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내년에 닭띠들의 전반적인 운세는요, 운세들이 거의 다 좋습니다. 18세도 운이 좋고요, 30세도 운이 좋고요, 54세도 좋고 66세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42세가 악운이에요. 3대는 21년도에 나가기 때문에 이제 22년도 나는 삼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삼재가 나갔으니까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닭띠들 운세가 다 좋다고 하니까 운세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그 찰나에 42세 닭띠만 아군이에요. 죽어라 할 수 있어요. 괜히 시비 싸움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일어나고요. 거기다가 잘못하면은 시비 싸움 하면 구설수에 관제 구설을 엮입니다. 아니면 또 이유 없이 아플 수도 있어요. 42세 닭띠이신 분 꼭 조심하시고요. 내년까지입니다. 43세까지. 시비 싸우는 거는 꼭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 해의 운세에 이런 장애물들을 내가 싹 피해가면은 그 다음에 좋아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해의 이 장애물을 딱 부딪히면은요, 요거 1년 안에 해결되지 못하면 내일이 10년 가는 거예요. 10년 후에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12년 때 용도군이라고 만사회복운이 들어오니까 그쯤 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고생 10년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계속 고생하느냐. 그 운이 나쁜 때 이 끝마무리를 잘 못하면은 그게 좋은 해까지 이어져 가버리는 거죠. 그럼 내일이 20년이에요. 아니면 그 평생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 싸움 하는 거, 이런 거, 살들 한 해 운세를 잘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조심하고 나쁜 건 피해가고 좋은 건 열심히 하고, 42세하고 78세이신 닭띠들만 창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먼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일을 벌리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하던 일을 열심히 하거나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저분한 것들을 좀 정리하시는 해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럴 때 전화위복이 되기도 해요. 좋을 때 열심히 해서 재산 늘리고 그 다음엔 유지발전하고 또 늘리고 유지발전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돈을 쌓아놓고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 닭띠이신 분들은 사부살 조심하시면 돼요. 네, 싸우는데 말 한마디도 얹지 마세요. 요 찰나를 피해가면은 훨씬 삶이 좋아지는데 사람들이 그 찰나를 못 참아가지고 힘든 일을 겪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만 조심할 걸, 그때만 조심할 걸. 나중에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찰나에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고 피하시면은 훨씬 사는 게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여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고 구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새해에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개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세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 거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돈을 벌다 보니까 자꾸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근데요, 사실은 내가 왜 돈을 벌을까요? 돈을 버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자아를 위해서 또 혹은 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결국은 나는 돈의 노예밖에 되지 않겠죠. 구정이 지나고 나면요, 이제 사람들이 직업 이전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직업이라는 것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꿈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돈을 왜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하세요? 빚 갚으려고, 뭐 하려고 많이들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해야 할 일도 많고요. 근데 이 돈을 필요한 이유는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이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정말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나 이까짓거 돈 벌려고 일을 해야 돼? 굳이 이 스트레스 받아야 돼? 이렇게 욕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돼?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하는 일이 돈을 벌어서 내가 즐겁게 쓰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이런 즐거운 생각으로 일을 하시면 훨씬 더 일이 좀 능률적이고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던 일들이 익숙해지면 지겨워져요. 어떤 직장에서도 그 직장에서 좀 익숙해지면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걸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관심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새로운 걸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의욕적이지만 어느 날 내가 하던 것에 익숙해지면 그때쯤 되면 사람들은 좀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직이라는 것들을 많이들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제일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거는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제일 편해요. 요즘 텔레비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한 7년, 8년 하면 눈 감고도 막 던지고 막 일하고 그래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한 가지 일을 한 직장에서 좀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사실 눈 감고도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가 더 쉬워졌다는 얘기죠. 돈을 벌기 쉬워졌다는 건 내가 좀 더 편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살다 보면은 지겨워서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나쁘게 해서 사람들 때문에 뭐 때문에 많은 이유를 찾긴 하죠.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괴띠이신 분들은 올 한 해는 오기불안살이 들어와요. 나한테는 특별하게 나쁜 일은 안 생기는데 내 주변의 상황들로 인해서 괜히 우환이나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죠.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아프거나 뭔가 주변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걸 생각하고 고민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인데 삶을 사는 데는 편안한 삶이 없어요. 계속 편안한 거는 죽는 거밖에 없겠죠. 내가 좀 더 편하려면 내 생각이 좀 편하면 괜찮아요. 이런 우한 고통 늘 있는 거야.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물론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말들은 전 절대 금기사항이라고 얘기해요. 직장 다니는데 힘든 건 당연해요. 쉽고 편하고 재밌어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물론 간혹은 있겠지만 직장 다니는 건 원래 힘든 거야.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우환이 생긴다고 짜증내고 왜 이렇게 나한테만 우환이 생기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온통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하세요. 던져버리세요. 원래 직장은 힘들어요. 사실 우리 집에 온 손님 중에서 직장 다니는데 힘들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원래 힘들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말한 손님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것도 젊은 아가씨였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실 때. 예, 직장이 편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또 거기서 받는 수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취미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우한 고통? 그래, 원래 힘든 거야. 누구나 다 있어.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각자 자기 크기만큼의 우한 고통은 늘 언제나 따라다녀요. 근데 이럴 때 우한이라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은 나를 너무 불쌍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나를 사랑하려면 그래, 이런 일 또 잘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일 잘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신님, 이번 일도 무사히 잘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힘든 고비들 모두가 잘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한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탁하고 넘어가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응? 내가 살다가 보면 힘들어서 다쳐서 아프면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속상하고 나를 막 핥히고 때리고 그러는 거는 이거 자체가 나를 너무 우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올해 개띠이신 분들이요, 운세가 아주 좋아요. 동그라미 2개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전부 다입니다. 17세, 29세, 41세, 53세, 65세, 77세. 다 동그라미가 2개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 열심히 하세요. 근데 항상 내가 늘 말하듯이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예, 성급하게 서두르는 거 안 되고요. 그렇죠? 매사에 조심하고 안전하게 나를 사랑하시며 산다면 나는 항상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움직이세요. 이렇게 좋은 해에는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열심히 하고. 예, 아군일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운이 좋은 운일 때는 하시는 게 좋은데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우환이나 고통은 따르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더 긍정적이게 생각하시면 올 한 해 본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행운과 복이 따라붙을 것 같습니다. 개띠이신 분들 네, 올 한 해 좋은 운 받으셔서요. 복을 많이 받으시고 행운도 받으세요. 여러분들 네, 새해에 복 많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네, 부탁드립니다. 신께.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022년도 띠별 운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돼지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띠는요, 나이에 따라서 악운인 경우도 있고 운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온 살이 뭐냐면요, 태음살이에요. 태음살이라는 건 뭐냐면 음한 기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햇볕을 따뜻하게 비춰주면 좋은 일이 생기기인데 음한 어두운 기운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나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든 남자든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셔야지 되죠. 이렇게 사람들을 너무 믿었다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망하는 건 0.5초 찰나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을 믿어서 꼭 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 덕에 흥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한 해 운이 좋아도 내가 망하는 기운을 불러들이면은 그의 운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나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거야 해서 잘 되면 다 잘 삽니다. 태음살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갑자기 친하게 다가오고 친한 척하고 잘해주는 척하고 다가와서 돈을 빌려달라거나 같이 일을 동업을 하자 아니면 같이 투자하자 투기하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나한테서 돈이 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온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다시 안 들어오면 손해보는 거죠. 이런 외에도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한 기운이 들어올 때는요, 남자이신 분들은 여자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동계산 한번 하라고 옆구리 질렀는데 여자분이 성추행으로 진짜 말도 안 되게 고소하는 일들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항상 주변에 남자들은 여자 조심하시고 여자분들은 남자 조심하시고 될 수 있으면 사람 조심, 싸우고 시비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겠죠.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나한테도 돈이 나가서 같이 동업을 하거나 투기 투자하실 경우에는 좀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은 해입니다. 예, 삼재라는 장애물은 올해 없는 대신에 태음살이라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귀신보다도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말들 괜히 나온 말들이 아닙니다. 또 돼지띠 28세이신 분들은 아군이에요. 운이 좋았기 때문에 나 22년도 운이 좋지 않을까 하고 일을 막 벌리고 시작하셨다가는 쫄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내 잘 있다가 22년도에 나 이직해야지 하고 직장 간두면 다시 직장을 못 구하거나 구하는 거가 힘들 수도 있는 이런 해예요. 이렇게 아군인 해는요, 아플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죽기도 합니다. 예,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왜 죽었어?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군인 해는요, 내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작은 사고에도 큰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매사 내가 조심하고 신중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모든 나쁜 일들 0.5초 찰나의 순간입니다. 항상 그래서 내가 내 일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항상 위험한 건 피해가고 좋은 곳으로 안전하게 다니시는 게 제일 좋겠죠. 28세이신 분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벌리고 늘리고 창업하고 이직하고 이런 것들은 안 돼요. 하지만 이런 해에는 하던 일 열심히 하시면 하던 일 끝에 좋은 일이 생기고 지저분한 거 정리하거나 줄이기에는 더 좋은 해입니다.
40세이신 분들은 운이 세무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것이 좋은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세이신 분, 51세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많이 힘들고 아프거나 고생하거나 아니면 돈을 까먹거나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걸 잘 이겨나가신 분들은 오히려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전화위복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올해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면 내년에는 22년도에는 운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거 열심히 왕성하게 하시고 늘 50대가 지나면 건강관리 최고입니다.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64세이신 분들은 아군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그중에 진짜 패하는 아군이 들어오는 나이가 55세하고 64세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나이예요. 그리고 뭐 건강을 잃을 나이는 69세가 제일 중요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64세일 경우에는 건강도 잃고 아플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힘들고 안 그러면 사람들 믿고 뭔가를 했다가는 쫄딱 망하는 이런 해이기 때문에 한 해를 그냥 잘 유지하세요. 그냥 너무 멀리 다니시기보다는 먼 여행 이런 것도 삼가하시고 상가집을 가거나 병문안을 가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 조심하면 좋습니다. 좋은 경사로운 데는 가는 건 괜찮지만 흉한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은 해입니다. 76세이신 분은 운이 좋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70이 넘어갈수록 상갓집은 금하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 마음이 약해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상갓집 가면 마음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드시고 이제는 일만 할 수 있다면 100살까지도 일하는 나이입니다. 76세가 아직도 말년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요즘 보는 사주로는 중년 운세입니다. 76세도. 그렇다고 일을 막 벌리기보다는 하던 일을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건강 챙기는 그런 해로 보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돼지띠이신 분들 올 한 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뜻하고 소원하는 일들 모두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복 받아가세요.